박경란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직 예비 후보고요. 본선 기간은 이제 5월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후보들은 다 예비 후보입니다. 네, 우리 박경만 서울시 의회 예비 후보 네.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3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박경만 예비 후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저는 좀 그런가요? 목소리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목소리만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목소리 중요하죠. 이게 들어올 때 저희 PD님이랑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처음 뵙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2.3 내란 때. 맞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네. 인터뷰 그 국회 안에서 굉장히 네. 치열하게 예. 그 개헌분들을 막았던 네, 그 맞습니다. 인터뷰를 굉장히 생생하게 들려주신 분이었는데 네.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신다고 해서 네. 한번 좀 찾아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사기 진장용입니다. 사기도 포함되고요. 스스로 이제 제 사기도 좀 높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볼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저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한번 출발을 해보는데요. 네. 어떻게 왜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 출마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제가 일단 정치 출마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은 당연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앞장서서 일하는 걸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장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다닐 때 이제 학생회장도 출마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이라는 우리 정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정치적인 꿈은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같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노사모를 만드는 데 일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쭉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고 또 이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바꿔나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정치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 차에 제가 그 당시도 이제 촛불시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광화문에 가게 됐는데 그 광화문에 가니까 이제 매일 그때도 막 광화문에 갔죠. 촛불 들고 2014년 말씀하시죠? 네네 그때죠. 이제 광화문에 가게 됐는데 그때 가게 되니까 이제 동상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과 우리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근데 그 넓은 넓은 광장에 다른 인물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리나라 유명한 인물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왜 두 분만 있을까? 제 스스로 그냥 고민을 해봤었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결론은 애민이었습니다. 애민 정신. 세종대왕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순신 장군만큼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민 정신이 있을까? 그렇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애민 정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하시고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었겠구나. 포기하지 마라 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정치의 뜻을 계속 두어왔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좀 기회는 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김민석 총리님 지역구에서 기회가 닿게 돼서 저도 애민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각별했던 가까이서 보면서 지켜봤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노무현이라는 분이 우리 박경만 예비 후보님께는 꿈이셨군요. 네,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좀 그렇게 못했던 게 사실은 저희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문화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었는데 저도 좀 그거를 바꾸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정말 이제 AI라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AI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건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그 모토가 오히려 시대를 더 앞서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여기도 구석구석 돌아다니셔야 되고
하고 맞습니다. 네, 몸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그리고 신길동 제 나온 지역구 신길 1, 4, 5, 7동 그리고 여의도 전체가 이제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와도 이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이다. 네, 여의도라는 곳은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거든요. 아직 네.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주민분들이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권도 굉장히 많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는 이 재건축과 네.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 국회의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금융특구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개발과 일반 지주개발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 재개발이 많이 일어난 것.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교육이 굉장히 뒤떨어졌다 뭐 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겹쳐져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영등포구 자체가 근데 그 고령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고령화돼 있어서 네. 이렇게 민주당한테는 사실 험지예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의도라는 지역이 제가 속한 이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의도라는 지역구가 역대 투표 성향을 보면 기본 8대2입니다. 8이 민주당이었으면 좋겠지만 8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2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득표수인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또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 많이 좋아지다고 하는데 아직 지수로는 나온 건 아직 확인을 좀 못했고요. 단지 이제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또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역대적으로 우리가 시의원으로만 따지고 보면 승리하지 못한 곳입니다.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좀 승부를 보시려고 할까 그리고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걸까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네. 하나는 좀 여쭤볼게요. 일단 신길동 가기 전에 네. 여의도 네. 사실 금융 1번지 같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국회도 있고 네. 거의 좀 중심지이죠. 네. 어떤 부분을 좀 이 여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축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심의를 거의 다 하 있고요. 그다음 동의율이 지금 남았는데 동의도 거의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이제 재개발을 그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고도 제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의도에 지어질 아파트들은 대부분 59층, 69층, 49층 굉장히 그 스카이라인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고 특히 여의도는 동여의도, 서여의도, 여의도 공원을 가운데 놓고 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다른데 동여의도는 그래도 이 고도 제한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높은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회가 있는 그 근방을 해서 아마 건물들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국회에 그 우리 뚜껑 열면 마징가 나온다는 그 돔,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돔의 높이보다 건물들이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국회의 권위였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보다 건물이 높아질 수 없다. 그러면 그 고도 제한이 뭐 비행이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이 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때문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여의도에도 이제 그 건물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제 이번 그 시장님, 우리 같은 당의 정원호 시장님도 그런 많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서울을 뉴욕화 만들고 싶다, 뉴욕화 하고 싶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저는 이 정원호 우리 시장님의 정책에 이어서 그러면 뉴욕의 맨하탄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저는 과감히 여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의도는 맨하탄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섬이고요. 그 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UN 본부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여의도 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월스트리트가 있죠. 저희는 금융특구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하나가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의도 우리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의도 분들이 이번 그 재건축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텐데요. 보통 뭐 한 분양가가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그럼 일반 분양대만 이렇게 바짝 오를 거냐? 정책을 통해서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르는 건 좋은데 그 가치를 그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거는 개인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시의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 여의도가 맨하탄과의 차이점이 뭐냐? 맨하탄은 24시간, 낮에는 금융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고요. 밤에는 예술과 문화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활기찬 도시입니다. 체인 여의도가 예술과는 좀 동떨어지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반해 맨하탄은 여의도는 잘 아시겠지만 6시가 땡 되면 직장인들이 다 집으로 퇴근하고 나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아마 여의도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면 특히 서여의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몇몇 이렇게 돌아다니실 뿐이지 동여의도는 그래도 주거지라 조금 괜찮지만 특히 서여의도는 너무 심각해요. 그럼 이 여의도가 맨하탄처럼 24시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저는 STO라고 봅니다. STO 굉장히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말대로 조각증권입니다. 이게 민병덕 의원이 올해 1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게 통과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비 시험 기간이고 내년 1월이면 아예 시행이 됩니다. 이 STO는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IP, 지적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코인들은 실체가 없잖아요. 내가 이 코인이 사기도 많이. 그렇죠. 이 코인이 정말 잡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STO, 이 토큰은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 이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을 조각조각 토큰으로 나누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조각조각 나눠서 이거를 토큰화해서 이거를 일반인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저처럼 네, 맞습니다. 이거를 거래를 한국 거래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법안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또 장외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아마 증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민간에서도 지금 화폐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캐대언이 STO로 발행됐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여의도가 이 고도지간이 풀리면서 아마 서여의도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이 아마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이 용적률을 보통 1000%에서 한 1300%로 더 높여주는 대신에 그 공간을 기부 체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예술인들, 문화인들, IP 재산권을 가진 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랩 형태로, 연구소 형태로 저는 제 생각에는 무료로 대여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싸게 그분들에게 대여해줘서 동여의도는 말 그대로 동여의도 지도를 보면 동여의도 쪽에는 금융이 몰려 있고요. 서여의도는 정치와 문화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확정을 시켜놨지만 서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호재죠. 제2세종문화예술과 또 국회 이전에 맞춰서 그곳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김민석 총리님이 해외 순방하면서 성과인 하나는 UN AI 글로벌 허브를 여의도에 유치하자라고 제가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맨하탄처럼 똑같이 가되 또 다른 STU라는 새로운 심장을 넣어줘서 낮에는 금융인들이 밤에는 예술과 문화와 다양한 청년들이 이 STO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산업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를 만들자. 그러면 여의도는 살아난다. 그런 저녁에 빈 공간에 텅 빈 공간을 저녁도 우리 맨하탄처럼 활발하게 살아있는 도시가 되겠다라는 구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알아듣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류 문화가 굉장히 꽃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강점들이 많겠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여의도 계속 재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주변에 은근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같이 들썩거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걱정이. 근데요, 여의도라는 곳이 되게 특별한데요. 현재도 그 여의도의 그 매매가가
건물들 몇몇 제가 이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80억, 90억, 70억 이옵니다. 네. 근데 그게 희한하게 여의도는 그 섬처럼 이렇게 상처럼. 분리되어 있잖아요.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신길도까지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신길동도 이제 같이 지역 보신데 거기 이제 학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신길동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네. 지역이고 또 이제 또 재건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앞으로 그 재건축 지구들도 많아서 재건축 재개발도 많아서 뉴타운으로 계속 형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 걱정은 어쨌든 그 신길동도 새로운 원주민들 분이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여기도 이제 아파트 가격 서울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어요. 한 20억 뭐 이 정도 계속 올라가니까 원주민분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입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많이 나가게 되고 이제 보수화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수화도 많이 됐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또 많이 지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공통돼요.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관없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니즈가 크거든요. 이 지역이 계속 발달하는데 학군이 발달하지 않는 거죠. 왜냐? 학원들이 없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신길도도 마찬가지면 이 공통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바빠요. 라이딩 해주느라고 어디로? 목동으로, 강남으로 학원으로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이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여의도에도 학원을 봤어요. 신길에도 좀 그런 명품 학원들, 명문 학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사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하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길이나 여의도에도 가도 꽉꽉 차 있어요. 그 공간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예 공교육을 좀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저희 나름의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하나 마련했고요. 그리고 신길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 게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을 하면서 그 분야의 명품 학원 스트리트 학원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왜냐면 가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요. 이게 학원들도 수요의 문제거든요. 그 전에 안 왔던 이유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요. 학생 수가 없는데, 수요가 없는데 학원들이 올 수 없어서. 근데 뉴타운이 형성되고,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거의 한 9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지금 아마 학교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품 학원들, 우리 강남에 있는, 그다음에 양천에 있는 그 학원들을 좀 타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 좀 혜택 방안들을 줘서 와서 여기 있는 학부모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발전을 좀 해소시켜드리고, 이건 솔직히 장기 방안은 아니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근식 우리 교육감님이 내세웠던 교육과도 좀 일맥상통한데요. 수능 해지 또는 수능을 단기적으로 개혁해 나갔다. 라는 방안에 맞춰서 바칼레로리아라는 그 아이비 교육이 있어요. 이게 유럽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이 학교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우리 영등포에도 아마 지금 대형 초등학교가 지금 관심학교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옆에 있는 장원고등학교도 지금 관심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 이게 공교육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거든요. AI 시대에 맞춰서 단지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에서 어느 한 정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정답이 나왔는지까지의 그 과정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 과정이 합리적이면 이건 옳다. 이건 맞다. 단지 정답은 틀렸지만 너의 사고 과정이 맞다. 이건 우리가 당장 AI를 써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AI한테 뭘 하나 부탁을 하다 또 그냥 모자 그려줘 하는 거랑 모자에 꽃이 달리고 뭐 창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는 납작하게 서술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AI 교육과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B 교육을 통해서 신규도 공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러면 그 학교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 학점도 좋아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현재 교육에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제 스마트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좀 깊이 있는 사고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단편적으로 빨리빨리 영상도 쇼츠 영상 이런 거에만 좀 너무 이제 매몰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12.3을 겪으면서 아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배려, 연대 이런 게 무엇보다 참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걸 좀 깨닫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혹시 조금 교육에 대해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IB 교육이 방금 말씀하신 현상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단지 정답만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서술형 또 팀원 과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생각들을 충분히 주고받아야 되고,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답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 너의 의견도 좋고 나의 의견도 좋고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이 과정들이 유추될 수 있거든요. 이 답이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간의 논의 과정이 중요한 거. 내가 왜 그렇게 찾아가는. 예, 그렇죠. 저도 12.3 때 그 시위 현장도 있었고요. 그날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젊은 친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학생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TV로만 봤던, 스마트폰으로만 봤던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마치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 느낌, 네. 그 열정.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그 이제 뭐죠? 그 학생들이 네. 인터넷에 그 모임에서 알고 나오는데 다 자기들끼리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 본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과정이나 그런 일정들이, 그런 일들이 학생들에게는 아마 신선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아, 모여서 하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근데 기존의 어른분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뭐 월드컵 때 모르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하는 그 기쁨. 근데 사실은 그 기쁨을 이번 그 13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했다고 봐요. 거리로 쏟아져 나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지, 사람 개개인의 후보자들에게 뭉치면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효능감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단지 학교에서 말하면 그냥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그게 사실은 이번 12.3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성과물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게 즐겁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모여보니 즐겁구나, 같이 함께 해보니 즐겁구나, 이게 모이면 이런 일도 해낼 수 있구나 라는 하나의 큰 즐거움, 하나의 커다란 경험을 쌓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단지 이게 스마트폰 보고 혼자 게임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 IB 교육을 통해서 또 AI 교육을 동반한 IB 교육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 시도해봤던 것과도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반가운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취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원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거기 이제 내가 정말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보를 저희가 좀 받고 그래서 보도를 좀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네, 이게 굉장히 그 서울시에서 코에 붙이면 귀걸이 그러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돈이문과를 가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고 중3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한 몇 년 사이에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가 데리고 왔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예전 문화이고 예전 물품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억이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새롭게 다가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애가 그 돈이문 박물관에 있는 뭐라고 하죠? 요즘 예전 분들은 저희 또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말 타는 게 있어요. 스프링 달려있고 말 타는 게 굉장히 재밌게 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하더라고요. 또 뽑기도 되게 재밌어 했고, 물론 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실제로 거기서 해보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뭐 마을의 모습을 좀 재현해 놓은. 네, 그래서 한 3번 갔는데 다 재밌고 즐거운 추억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폐관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애들도 좀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몇 번 가니까 안 가게 돼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 사실을 몰랐는데,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가 사유가 있나? 원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거기를 녹지로 만들었다. 거기가 그 녹지라는 게 그냥 일반 잔디밭. 아마도 그렇겠죠. 이겠죠?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시와 함께 협력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셨던 분들,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이 그냥 불법 점유자가 됐어요. 저는 거기 갔을 때 처음에 아까 여기도 너무 좋았고 또 그 지금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실제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여러 가지 만들기도 있었고 또 체험도 있었고 또 맛있는 걸 해주시는 카페도 있었고 시원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이런 공간들이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곳에 가서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로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울시에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지만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그리고 한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을 예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아요.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문 박물관이 굉장히 좋다, 잘했다를 칭찬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그리고 새로운 특색 있는 문화들을 전해서 외국인들도 기쁘게 또 핫스팟이 됐었거든요. 외국인들도 아마 그때 보니까 꼭 가봐야 할 곳 서울에 꼽혀 있더라고요. 또 이곳이 또 서울의 또 다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구나라고 되게 뿌듯했었는데, 그거를 만들기까지 애써 노력하신 그 분들을 이렇게 내쫓고 불법 정보자로 만든다는 건 사실 더 상상이 할 수가 없는. 또 동대문 DDP에 가면은 굉장히 큰 카페가 있는데 허물판이었던 곳에 본인이 투자를 해서 그 카페를 만들고 시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공간 다 내어주고 같이 본인이 이제 화장실도 만들어서 거기 동대문에 오시는 관광객들 다 화장실로 내어 쓰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분도 나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무슨 오세훈 시장이 대기업 사장인가? 그러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홍대든 또 성수동이든, 성수는 아직까지 뭐 그래도 잘 유지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지역들이 신촌이든 이게든 다 망한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가서 청년들이 잘 만들고 가꾸고 유명세를 타고 또 저렴하고, 그래서 그곳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외국인들의 핫스팟이 되고 우리나라 친구들도 가서 굉장히 좋은 먹거리, 좋은 볼거리, 좋은 놀거리들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대기업들이 와서 다 무슨 매장들이 다 갈고 우리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고 세를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청년들이 다 쫓겨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신촌인데 지금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홍대도 지금 거의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DDP도 무슨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유명화시켜 놨더니 이제 그것을 빼라? 거기를 이제 서울시 홍보관으로 쓰겠다. 말도 안 되죠. 저는 그것은 계속 유지시키고 이분의 노고도 사실은 시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노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잘했는가 그걸 연구해서 오히려 더 확장시켜줘야죠. 다른 분들에게 사례를 접하고 더 만들어주고. 공공민관이 함께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좀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미 뭐 다 집배관들이 와가지고 돈 빼고 지금 소송 중인데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 의회가 제대로 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기획원
기회가 좀 똑같아요. 사실은 여당이 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많은 좋은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뭐 다른 소수의 분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니까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좀 반대거든요. 서울시 국민의힘이고 그러면 100명 가까이 되는 서울시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역할을 거의 기능이 상실이 됐어요. 상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는 공약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오케이, 예스맨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오르느냐 마느냐 이게 시민을 위한 거냐 서울시를 위한 거냐라는 거는 뒷전이고 일단 우리 시장의 정책이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따라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네.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좀 이게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합치해야 되는 부분이 좋은 정책들, 좋은 공약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우리 편이 아니라서 좋은 공약들, 좋은 정책들을 펼쳤을 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물론 뭐 귀염스럽게 이름을 바꾼다든가 또 조금의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든가 그래서 물론 자기가 이렇게 지적을 좀 쌓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좋은 정책들은 이어가야죠. 근데 단지 이거는 내 전임 때 만들어지니까 안 돼. 기억지우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은근슬쩍 그게 제일 쉬운 게 예산을 안 주는 거거든요. 예산 안 주면 저절로 고사돼요. 그게 이제 또 의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저절로 이렇게 고사시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스스로 고사됐다는 건 마치 손 안 대고 이게 없어졌다 그런 명분을 많이 택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아쉽다고 봐요. 좋은 정책들은 좀 같이 이어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면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전대 아니면 서로 당이 다르다고 이거를 반대하고 무조건 없애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녹지 공간이 거기 그 광화문 거기 있는데 그 하필 거기를 왜 종묘 쪽은 그 건물을 높이 세우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아마 제가 예상할 때 돈이문 그 박물관을 아마 그 전에 만들어서 기억 지우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는 하죠. 서울시 의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저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지역 주민들 아니면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란 건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은 시민투표 언제든지 해봐도 되고요. 예전에 잘했잖아요. 우리 무상급식 때 네. 투표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한강버스도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공약들을 막 막무가내 대로 밀어붙이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이게 버스냐 유람선이지. 타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타보지 않았습니다. 타보지 않고 이제 어쨌든 유람선 있는 지역과 저희 지역구라서 네. 선착장에 이제 가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딱 유람선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쵸. 이 출퇴근용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건물주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 앞에 살아야 가능하잖아요. 그 출퇴근. 맞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하면서 집값이 오르가는데 역세권이 뭡니까? 제일 빠르게 버스 안 갈아타고 그냥 집에서 내려오면 1분 거리, 2분 거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강버스 타려고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시간이면 출근했죠. 살아도 그 선착장까지 가는데 꽤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출근해요. 네. 그 지하철 앞에 이게 하는 게 낫죠. 안 맞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서울시 의회가 다시 들어가면 맞습니다. 좀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건 네.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보고요. 심지어는 뭐 그동안에 많은 기사도 나왔지만 이게 그런 거는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세월호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도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날이 있었지만 우리 안전 무리잖아요. 사실 그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업체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업체가 또 진행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도 사실은 저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네. 돼요. 그래서 제가 시위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아마 하고 들어서 좀 정정할 건 정정하고 또 이제 아예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이제 우리 서울시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좀 바꿔볼 예정입니다. 네. 그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지실 수도 있겠다 싶긴 네. 해요. 견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뭔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도 바로잡기 위해서 보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도 네, 맞습니다. 뭐 펼치셔야 되고. 아직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말씀드리면 공목을 나가기 전에 너무 정보를 나누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제가 다른 공약들도 있는데 그런 공약들을 우리 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캠프에 찾아오시거나 뭐 우리 제 공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마디로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서울시는 이런 모습. 저는 서울시는 이제 세계 중심의 문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화의 시대거든요. 문화만큼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만화 한 편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그 어떤 단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이 앞장서는 문화 인류 도시,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여의도, 제가 아까 너무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여의도도 문화, 관광 중심의 도시로 서울시에서 중심의 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문화 인류 도시,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제 일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